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 캐나다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메트로 밴쿠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0cm 이상 쌓인 눈으로 많은 학교가 일시 휴교했으며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미 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가 의회의 합의에 의해 4개월간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해결이 아닌 미봉책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일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의회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채 한도 징액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빠른 대응이 없다면 특별 조치까지 모두 소진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부채 상환 능력을 잃으면 세금 수익과 공공재원에 의존해야 한다며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향후 2년간의 예산안에 합의하며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채 한도 징액은 제한적인 임시안을 선택해 디폴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지난 10월 내년 2월 7일까지 16조 7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임시 연장하기로 합의해 디폴트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의회 예산국의 검토를 근거로 민주당과 연방정부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민주당 측은 부채 한도 증액이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이들 미국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남은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의 집배달 서비스 중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와 어린이 등 사회 취약층들에 있어 포스트맨의 집배달 서비스는 정부가 각 가정에 연결한 가장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 앞에 쌓인 우편물은 포스트맨이나 이웃들에게 집주인의 소재 여부 및 홀로 사는 시니어들에게는 건강 문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캐나다 포스트가 우편물 가정집 배달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노년층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발표 후 UBCM 지방자치단체연합은 활동성이 낮은 노년층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며 중단에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포스트의 딕바 초프라 CEO는 주민 공용 우편함은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며 우편물을 찾기 위해 멀리 다녀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본 노인들은 모두 활동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했고 우편물 수거는 규칙적인 가벼운 외출을 위한 좋은 구실이 되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BC 시니어 주민의회의 아트 커브 씨는 초프라 사장이 만난 노인들은 비교적 건강하고 아직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며 훨씬 더 많은 독거 노인들이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브 씨는 시니어 거주율이 높은 지역에서 우편물 수거는 집주인이 건강하고 무사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집 앞에 우편물이 쌓이고 있을 경우 벨을 눌러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911이나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 협회들은 우편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왔다며 캐나다 포스트의 집배달 서비스 중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과 교제에 익숙치 않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자칫 동성애를 부추기거나 장려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성애자에게 임대를 거절한 건물주가 소송을 당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레그 로버튼슨 시장을 비롯한 밴쿠버 정치계가 성소수자들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키칠라노에서 한 남성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집주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프리티라는 이 남성은 지난 14일 임대를 원하는 곳의 건물주를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 주인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있느냐 아니면 혹시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동성애자임을 솔직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들을 포함 다른 세입자들과 의논해야 한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임대를 거절했습니다. 프리티의 남자친구가 방문할 시 이들이 보여줄 애정 표현 등을 불편해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과 아이가 있는 세입자들이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프리티 씨는 건물주가 임대를 거절한 이유가 자신이 동성 연애자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시인했으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자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로 에이즈 감염 위험을 언급했고 많은 세입자들 사이에 자신이 에이즈를 퍼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성적 지향성, 즉 동성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는 것이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프리티 씨는 BC 인권재판소에 소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가 전액 의료보험으로 해결되지만 치과 서비스만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치과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다시 말해서 치과 진료를 통해 이익을 노린 불법 무허가 치과의들이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키들람에서도 불법 무허가 치과 진료 행위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 버나비에서 10년간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해온 데이비드 우가 검거되었다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수배되고 토론토에서 자수한 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코키틀람에서 무면허 시술을 해온 또 다른 치과 진료자 2명이 BC 치과의학회에 의해 고소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지난 10월에 자택조사를 받은 화재인 황으로 그는 평생 치과 시술은 물론 치과 의사로 소개되는 것에 대한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밴쿠버 이스트 지역의 광동어 사용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오랜 시간 불법 치과 시술을 해오다 들켰으며 이후 코키틀람으로 옮겨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코키틀람에 거주하는 블라디미르 사포발로 황과 마찬가지로 지난 10월에 무허가 진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내년 중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허가 치과 진료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치과 진료가 의료보험이 제외되는 환자 부담이라는 점과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오랜 전부터 이어진 민간 치과 진료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 대륙에는 정식 치과 병원이 지역별로 많지 않아 민간 치과 진료자들이 많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치과 진료로 돈을 모아 캐나다로 이민 온 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처럼 치과 진료를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면서 무허가 치과 진료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토착 한인기업인 티브러더스가 제50회 무역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700개 이상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표적 한인기업인 티브라더스가 한국의 무역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50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선정된 장관 표창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무역업계, 정부 및 유관기업 관계자 인사 1,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관 표창은 전세계 코트라 무역관에서 추천한 한인기업 중 10곳이 선정돼 수상되었으며 티브라더스의 수상은 밴쿠버 무역관 강현진 관장이 대신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밴쿠버 토착 한인기업인 티브라더스는 18년 전 밴쿠버에서 창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에서만 700여 개 이상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밴쿠버의 대표적인 한인 기업입니다. 티브라더스의 이계호 사장은 수상 소감으로 밴쿠버 내 인류 한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도 진출해 있는 미국의 소매 유통점 타겟이 무려 4천만 장에 달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에 담긴 고객 정보를 도난당했습니다. 타겟은 북미 지역에서 월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오프라인 슈퍼마켓 체인으로 현재 미국의 1,797개, 캐나다의 124개 등 북미 지역의 총 1,921개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난당한 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번호, 만기일자, 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릿수의 보안 코드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민의 개인 부채가 1인 평균 27,000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모기지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주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융자 및 신용대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신용조사업체인 트랜스 유니온이 19일 국민 개인 부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시애틀 출신의 스키 강사가 검거되었습니다. 43세의 제이슨 크리스토퍼 씨는 지난 10일 버논 지역의 실버스타 스키장에서 2명의 여학생의 신고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여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훔쳐본 혐의는 물론 여성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아동 포르노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도 밝혀진 그는 시애틀의 사립학교 부시스쿨에서 1996년부터 대체교사로 근무했으며 이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 코치로서 필드 트립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2012년 지난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543건으로 캐나다 통계청이 경찰 보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기간 살인사건 희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1.5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별로는 BC주가 16건, 엘버타주 24건, 사스커치원주 9건 등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는 곧 성공이라고 인식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세계 주요 20개 국가에서 성공 기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응답자 71%가 부를 개인 성공의 척도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답변 비율은 2위를 차지한 인도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개 국가 평균 34%에 비교하면 그 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한국, 폴란드가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캐나다, 영국, 스페인, 스위스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 세계 사치품의 3분의 1을 중국인이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미지뉴스입니다. 심야의 LA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여중업원들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크게 다쳤다고 LA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LA 경찰국의 올림픽 경찰서는 17일 새벽 1시 15분쯤 LA 팔가 선상의 S식당에서 여중업원 리우안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조선족인 리 씨는 당시 식사 중이던 한인 여중업원 A 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욕설을 퍼붓다가 A 씨 목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리 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한인 여중업원에게도 칼을 휘둘러 손목을 다치겠다고 합니다. 9.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리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각각 50에서 60대인 피해 여중업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살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한인 업주가 부상당했다고 뉴욕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현지 검찰 발표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쯤 버긴라이 애비뉴와 49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솔로네이스 업소에 한 남성이 들어와 여중업원의 얼굴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업주의 머리를 총기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인근 케네디 블러바드 방면으로 도주한 용의자는 버긴라이 애비뉴와 51에서 52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와 숨진 여성 모두 쿠바계인 것으로 알려져 면식범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는 아이가 있지만 용의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버긴라이 애비뉴 48에서 52스트리트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전면 통제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해커를 고용한 한인 학생이 실형을 받았다고 시카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터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신모 씨는 의대 진학을 위해 미시간 대학교와 미국 의과대학협회 시스템을 수차례 해킹한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개월과 보호관찰 3년, 사회복귀 훈련소 7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미시간대를 졸업한 심 씨는 모교 서버에 접속해 3.0이 조금 넘는 자신의 대학 성적을 고치려고 직접 해킹 관련 공부를 시작했지만 실패하자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의 위조 문서를 $1,000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심 씨는 의대 입학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7차례의 의대 입학 시험을 치렀지만 45점 만점에 22점, 25점 등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자 그해 7월 6,000달러를 주고 전문 해커를 고용해 미국 의과대학 협회 서버에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협회 측은 즉시 서버를 내리고 외부 컴퓨터 IP를 모두 차단해 해킹을 막았지만 31,6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비밀 검찰국에 의해 체포된 심 씨는 법정에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부모님 모두 의사라 반드시 의대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1.5세가 자신의 부모님 명의로 버지니아 칸티고 해병기지에 위치한 국립해병대 박물관에 10만 달러를 기증했다고 워싱턴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비엔나에 거주하는 한인 1.5세 강기호 씨는 12살 때 이민하 미 공군 ROTC 소위로 임관하여 2010년 중령으로 제대했으며 미 해병대가 한국전 당시 큰 공을 세웠고 현재 한국에 있기까지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에 감동해 기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인을 비롯한 미국인들이 한국전에서의 해병대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전한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 헤리티지 재단 등과 접촉하는 한편 그는 워싱턴 지역 한인 사업들과도 기금 모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